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강의하고 있는 박슬기입니다. 2022년 11월 27일 토익 시험 토익 총평 파트 5, 6를 오늘 제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웠죠. 제가 그래서 저도 아침에 나오자마자 너무 추워서 핫팩을 하나 구매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좀 긴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여러분 모두 다 난방은 잘 되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다들 긴장 푸시고 실력 발휘하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와 함께 진행해 볼 텐데요. 본론에 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토익을 계속 준비하시는 입장이라면 토익에 대한 모든 망라된 정보가 있는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고사장 정보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토익 시험 전에 데이 7, 그 다음에 D2에 무료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와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망라돼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파트 5와 6 모두 다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사실 이번 11월에 토익 시험이 3번 있었잖아요. 그때 지난 2번째 시험이 유별나게 너무너무 어려웠다. 우리 말한맛 토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와 뭔가 균형을 맞추려는 반대의 급부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토익 시험은 좀 평소보다도 더 쉬운 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의하는 반이 입문반과 기본반인데 제가 평소에 강의하는 핸드아웃에 있는 모든 자료의 답들이 다 등장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도 뭔가 항상 어려운, 그러니까 뭔가 생소하고 처음 보는 이런 단어가 있었어? 약간 그런 긴장감을 준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익을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 그런 빈출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법과 어휘의 비중을 비교해드리면 고루 출제되었는데 문법은 16문제, 어휘는 14문제 비슷하고요. 사실 딱 가릴 수 없는 묘하게 경계에 있는 섞여 있는 문제도 있긴 있죠. 어쨌거나 이런 비중이었고 평소와 좀 다른 특징이라면 평소에 이제 품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전통적으로 매번 10문제씩은 꼭 나와야 하는데 이번은 조금 특이하게 문제수가 확 줄었어요. 6문제밖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전치사 대파티, 전치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를 토익에 원래 내긴 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빠진 문제가 이쪽으로 많이 보충이 된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문제로 복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6는 중상이라고 해보았는데 사실 파트 5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생각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길이도 별로 길지 않았고 지문의 내용도 여러분 평소에 많이 보실 수 있는 무슨 광고라든가 그런 친숙한 내용이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문법과 어휘도 아주 적당하게 6대6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자면은 항상 그 시그니처로 나오는 문제가 있죠. 문맥을 이어주는 연결어 문제라든가 문장 넣는 문제에서 대명사 단서 주는 거 이런 패턴들이 이번엔 전혀 보이지 않았네요. 그리고 시제 문제가 2개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정답은 토익이 좋아하는 현재 완료 시제 have pp였는데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문법부터 먼저 하는데 좀 특별하게 어휘 중에서도 아까 전치사 파티라고 했으니까 전치사 답들만 모아서 먼저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전치사 문제가 좀 논란되는 다른 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로 복원하지 않고 답만 보여드리고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봐주실까요? 첫 번째, as. 뜻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전치사로서 뭐뭐로서, 그래서 as a manager, 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강사로서 라는 자격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로 답이 되었고요. For 3 years, 3년 동안. 자, for도 뜻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숫자 기간과 함께 사용이 되죠. 뭐 5년 동안, 3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잘 사용되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좀 쉽게 넣긴 했지만 약간 추가 포인트를 드리면 이것도 이제 시제와 항상 세트로 묶여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토익을 준비를 해왔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과거에 시작된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오랜 기간 하고 있는 묘사할 때 이 for이 잘 쓰이기 때문에 그 문장의 시제도 함께 봐주시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클래식이죠. 영원한 클래식. despite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인데요. 뭔가 앞뒤가 반전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만들 때 너무너무 잘 쓰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반전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으면 이제 끝이 좀 안 좋은 결말이 나와야 되겠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어 라든가 아니면 뭔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했다. 이런 식의 반전을 만드는 전치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within. 네, 말하면 입 아픈 전치사죠. within the next 30 days. 다음 30일 이내로 가지고 오시면 뭐 환불을 해드려요, 배송을 해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과 함께 잘 쓰이는 전치사이죠. 그 다음에 요런 거가 조금 생소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일단 following 하면 토익에 정말 자주 나오는 또 빈출 토픽이죠. 일단 following을 보시면 사실 이번 달에도 다른 시험에 정답이 되었었는데요.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다음에 라는 의미 돼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볼까 하면 next week 대신에 following week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일요일 어때? 하면은 next Sunday 대신에 following Sunday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잘 등장하고요. 오늘은 전치사로 사용되었죠. 이게 이제 모양 때문에 전치사 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전치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시간적인 개념인데요. after과 정확한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한 후에 after가 똑같은 의미로 합병한 후에 그 회사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회의 끝난 후에 한잔할까? 라고 하면 물론 after 좋죠. after the meeting 괜찮고 대신에 얘도 괜찮습니다. following the meeting 회의가 끝나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점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요거 on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on 하면 기본적으로는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on의 또 다른 의미로서 어떤 주제에 대하여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명 주제전치사라고 하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토익에 잘 나오는 주제전치사들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발표가 뭐 주식에 대한 거였어? 아니면 뭐 경제에 대한 거였어? 환경에 대한 거였어? 할 때 어떤 주제에 관련한 발표, 뭐 관련한 영화, 관련한 강연 이렇게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예요. on 대신에 당연히 about 괜찮죠. 그리고 얘들도 정말 잘 나옵니다. regarding, concerning 얘들 위에 보시면 이 ing로 끝나서 전치사같이 안 생겼지만 전치사로 잘 쓰이는 시험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regarding, concerning도 about과 마찬가지로 뭐뭐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이고요. 힘나신다면 with regard to 같은 것들도 종종 나오니까 동의어로
꼭 정리하고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김에 이것도 최근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including 하면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라는 전치사이죠. 그래서 전치사는 정말 외울 것도 많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암기와 그 다음에 예문을 좀 많이 보시면서 정확한 뜻 알아두시도록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문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법 문제 분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사 문제가 평소보다 확연히 적었다라는 것인데요. 뭐 명사 문제 꼴랑 하나, 대명사는 뭐 2문제, 형용사 꼴랑 하나, 부사 2문제. 좀 아쉬워요.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적어요. 근데 뭐 딱히 그렇게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 형용사 문제를 따로 보여드릴 건데 얘는 최상급, 비교구문의 최상급 정답이었는데요. 요걸 이따가 문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준동사 문제에 이번 달에 계속 분사가 내리 출제되고 있습니다. 원래 뭐 투부정사, 동명사 같은 것도 있지만 정답으로 보이진 않고 있고 분사 문제가 2개. 그 다음에 요거 이번 시험 큰 특징이죠. 동사 문제가 너무 많다. 4문제.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자세히 정리해 드릴 건데요. 뭐 이거는 입에서 말 아픈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 동사 원형은 보통 언제 정답이죠? 네, 조동사. 뒤에 빈칸은 동사 원형. 뭐 이거는 할 말이 없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그 외에는 동사의 모양을 정할 때 수일치, 능동태, 수동태, 시제 이렇게 푸는 문제가 꽤 많아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따가 문제로 보관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 셋을 구분하는 문제 4문제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대시 하나 정답이 되고요. 네, 등위 접속사 벗도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예문으로 복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 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들은 저작권 때문에 똑같이 쓸 수는 없어서 제가 조금 변형하였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문제부터 쫙 먼저 보고 갈게요.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보기 먼저 한번 봐주시면 이제 앞이 똑같고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이때 빈칸에 바로 앞뒤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비동사를 먼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동사의 나머지 반쪽으로 결합할 수 있는 모양을 정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똑같은 게 2개 등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기 4개 중에서 가장 먼저 지워야 할 것은 일단 A번부터 지워볼게요. A번은 동사 원형이에요. 여기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를 쓰면 동사가 2개 연달아 나오는 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탈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사를 물론 앞만 보시면 이게 비동사 뒤에 올 수는 있는 답이긴 한데 이 뒤랑 어울리지가 않네요. 뒤에 보시면 또 다른 명사가 등장한다면 이렇게 명사 뒤에 아무 연결 없이 또 연달아 명사가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뒤랑도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당장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비동사의 반쪽은 사실 이렇게 둘이 잘 등장을 하죠. BING냐 BPP냐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능동과 수동이죠. 그래서 BING를 쓰게 되면 능동이 되어서 주어가 행동을 하는 의미를 만드는 거고 BPP는 거꾸로 수동의 의미가 되면서 주어가 당하는 맥락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 둘은 의미가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간편한 스킬을 써보자면 이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보고 푸시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뒤를 보시면 이렇게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능동으로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능동으로 고른다. 네, 그런 포인트였고요.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is organizing a city tour. 시티 투어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For a group of visitors. 방문객들을 위해서 어떤 방문객 하니까 다음 주에 호텔에서 머무르실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시티 투어를 준비 중이다. 네. 자, 빠르게 비슷한 문제예요. 역시 비동사의 반쪽을 채우는 문제고 동사 원형 안 되고 역시 한 번 더 ing와 pp 아까랑 똑같죠. 자, 다시 한 번 더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 해석해도 되지만 빈칸 뒤에 목적어 있나 봤는데요. 여러분 전치사가 등장을 합니다. 전치사가 등장하면 얘는 목적어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전치사부터 끝까지 묶어주시면 다 수식어 거품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없으므로 우리는 수동태를 정답으로 고르겠습니다. 네, 아까랑 반대죠. 네, 해석도 빨리 해볼 건데요. 같이 주어부터 볼까요? Many trees in the park. 어떤 공원에는 나무들이 were damaged 하면 나무가 손상을 입힌 게 아니라 손상을 당했다. 손상을 입었다라는 당하는 의미죠. 뭐에 의해서? By powerful thunderstorm 해서 강력한 그 태풍에 의해서 지난 밤에 이제 발생했던 그 나쁜 날씨에 의해서 나무들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진화한 문제를 볼까요? 동사 형태 정하기. 조금 더 보기를 보시면 좀 더 빡센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를 훑어보시면 이 보기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보기가 이제 B번입니다. B번은 투부정사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셋 다 자유분방한 동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 자리가 동사가 올 자리인지부터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앞에 주어가 보이고요. Miss Bailey는 누구냐면 이거는 이 쉼표는 동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즉 직책이 이거라는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 부장인 이 사람은 아직 주어고요. 동사가 없고요. 뒤에 동사가 없습니다. 여기 동사가 꼭 필요한 자리라는 거 확인했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부터 가장 먼저 지우는 것은 B번.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워집니다. 자, 근데 나머지 중에 고를 때요.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효율적인 순서에 따라 푸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자, 일단 뭐부터 한다? 네, 항상 주어부터 보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부터 본다. 일단 주어는 단수고요. 근데 동사를 봤을 때 다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지울 것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동태, 수동태를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제를 본다. 자, 이 둘은 사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뭐를 먼저 봐도 상관이 없게 사실 되어 있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태부터 먼저 보자면 우리 능동이야 수동이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분하는 방법은요. 이 동사 안에 BPP가 들어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둘 다 들어있으면 당하는 거 수동태, 이게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능동태거든요. 자, 같이 볼까요? 이 보기 중에서 D번을 보시면 비동사가 있고 PP가 있으니까 이건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보기는 BPP가 아니기 때문에 행동을 직접 하는 입장이죠. 능동.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어 뒤에 동사 뒤에 여기 전면구는 지워지니까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수동태가 답이야.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요. 시제가 좋으시면 시제를 먼저 보고 풀 수도 있는데 여기 다행히 시간의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6개월 동안 아까 언급했던 전치사 for가 똑같은 I인데요. 이런 힌트가 보이면 오랜 기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꾸준히 해온 일을 묘사하는 시제인 have pp 현재 완료 시제가 답이기도 하죠. 그래서 have pp 시제, 이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부터 하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나오게 이제 설계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힌트가 보이지 않을 때 뭐부터 풀지 고민될 때에는 더 효율적인 순서는 능동태, 수동태를 먼저 보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빠르게 문제가 풀린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수태시 문제.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파트 6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뭐 비슷한 문제여서 더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새로 오신 마케팅 디렉터인 미스 베일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되어져 있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파7을 강의하는 심동혁입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와 영상은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ackers.co.kr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11월 27일 정기 토익 파7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7 난이도는요. 상급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일단 지문의 길이가 약간 좀 길어졌어요. 또 문장 고조 난이도가 좀 올라갔고 문장이 약간 길어집니다. 기사문의 개수는 적었어요. 연계 지문에서만 나왔습니다. 근데 동의어가 나왔는데 세 문제 나왔는데 이게 반복 출제된 문제도 있었지만 새로 나온 유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계 유형 문제 중에 상품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단어 지문 총 10개죠. 10개인데요. 어휘 난이도 중상, 아니 상급이라 할 수도 있어요. 자주 보던 단어인데 뜻이 좀 다른 뜻으로 나오는 거 그런 거. 두 번째, 지문 길이 약간 길었습니다. 게다가 문장 구조 및 길이도 부분적으로 길고 문장 구조가 가끔씩 어려워서 중간 사이사이에 멈칫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연계 지문. 연계 지문은 어휘 난이도가 상이었습니다. 예, 준 길이도 중상이었고요. 문장 구조 길이 약간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 길었습니다. 연계 문제 난이도 중상에서 상급쯤 됩니다. 자, 단일 지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편지, 이메일, 편지 2개, 편지 1개, 이메일 2개, 공고 하나, 광고 2개, 문자 메시지 역시 2개죠. 문자 메시지 하나, 온라인 채팅 하나, 웹페이지 2개 나왔고요. 서식 1개 나왔습니다. 이게 영수증 같았어요. 봅시다. 자, 먼저 주요 동의어 정리합시다. 일단 난이도가 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handle. 핸들이 뭐죠? 손이 쥐는 거죠. 핸드가 손이니까요. 이게 원래 의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안 무너지도록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 안 무너지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안에 꼭 쥐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거니까 쥐고 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죠? support, 지탱하다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너지지 않도록 딱 꽉 쥐고 있으니까 잘 통제하는 거죠. 관리하다, 통제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잘 관리하는 거니까 상황을 잘 다루는 것도 되겠죠. 상황을 잘 다루다, 처리하다, deal with 되겠죠. 게다가 가게 안에 물건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쥐고 있다, 상품을 쥐고 있다. 가게가 그 상품을 취급하는 거죠. 가게가 상품을 취급한다, 가게가 상품을 판다, selling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핸들인데요. 기존에는 이게 업무를 다루다, 어떤 상황을 다루다라는 의미만 나오는데, 자, 볼까요? 이런 의미 나옵니다. We need to put up a shelf on the wall sturdy enough to handle a load of at least 200 kilograms in weight. 자, 무슨 뜻일까요, 이거? 선반을 세우는 거예요. 벽에 선반을 세워야 되는데 sturdy enough, 충분히 강해야 돼요. 뭐 할 만큼? 적어도 200kg의 무게를
핸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돼요. 자, 선반 위에 물건 올라갑니다. 200kg의 짐을 핸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된다. 이때 핸들이 뜻이 뭘까요? 네,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거죠. 지탱하다. 스포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핸들이 뜻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핸들이 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쥐고 있다. 다 의미이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쥐고 있다라는 의미 있다는 거, 지탱하다 의미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이번에 중급이었습니다. 커버리지 많이 나왔었죠. 이 커버리지가 미디어 커버리지 하면 언론에서 커버하는 거예요. 언론 뉴스입니다. 책에서 많이 커버한다. 또는 뭐 이렇게 학원에서 교육 과정에서 커버한다. 정보예요, 정보. 근데 보험, 품질 보증이나 보험에서 커버한다. 보장 범위, 보호 범위, 보장에는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텍션이죠. 자, 그러면 이 예문 볼까요? Our AS warranty provides coverage for breakdown or repair costs for 2 years of purchase. 우리 AS 품질 보증이죠. 뭘 제공할까요?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뭐 이래서 고장과 수리 요금에 대해서 커버리지 제공합니다. 고장과 수리에 대한 보호겠죠? 구입한 시점부터 2년 동안 보호겠죠? 예, 답은 protection. 이렇게 됐죠? 알아주고요. 자, 그럼 또 볼까요? promote. 원래 promote가 이 모터가 움직이다요. move거든요. move예요. 그럼 promote 앞으로 잘 나가게 만들답니다. 앞으로 잘 나가게 만들다, 잘 하게 만들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등을 밀어주다 해서 지지하다 의미도 있고요. 이런 느낌. 잘 나가게 만들다는 뜻인데 이게 도와주는 거죠. help, promote가 help라는 뜻도 있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을 잘 밀어주는 건 뭘까요? 예, 승진시키는 거죠. 진급시키다, upgrade. 게다가 물건 판매를 잘 되도록 밀어주는 거, 홍보하다 밀었어요. 프로모터가 역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은요, 홍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급이라는 뜻도 있지만 홍보라는 뜻도 있어요. 프로모션. 자, 그럼 볼까요? 예문 봅시다. Nigen Inc. 제가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Nigen Inc. is expected to increase its revenue significantly this year since it has aggressively promoted its new line of products for the last 7 months. 자, 나이전 회사는요, 그것의 매출액을 상당히 증가시킬 거라고 예상됩니다. 금년에. 왜냐하면 그것이 공격적으로 그 새로운 라인의 제품들을 프로모트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지난 7개월 동안 새로운 라인의 제품을 계속 프로모트 해왔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대요. 이때 프로모트 뭘까요? 홍보하는 거겠죠. 홍보. publicize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넘을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 동의어 문제 세 문제를 했고 이제 주요 표현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어떻게 어렵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챕터. 보통 챕터, 책 읽을 때 챕터는 뭐예요? 한 부분이죠. 한 부분. 뭐 1장, 2장 할 때 한 부분이다. 원래 의미가 섹션이에요. 섹션. 책의 한 부분, 섹션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이나 역사의 한 부분도 돼요. 한 부분이거든요. 챕터가. 원래 한 부분이에요. 근데 큰 그룹에서 한 부분, 하나의 지점, 지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큰 그룹에서 하나의 지점이나 지부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로 오퍼레이션, 운영사업부, 지점이죠. 이런 의미도 있어요. 뜻이 다양한데, 자, 이 예문 볼까요? A new chapter of Professional Insurance Agents Association will be established in Iowa no later than December 10th. 자, 볼까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Professional Insurance Agent, 보험사원인가요? 보험사원협회, 보험사원협회의 새로운 챕터가 설립될 거래요. 아이오와에. 어떤 협회의 새로운 챕터가 아이오와에 설립될 거래요. 이때 챕터는 뭘까요? 책은 아니겠죠. 뭘까요? 지점이겠죠. 지점이니까 운영사업부 Operations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챕터가 독립적 하나의 지점, 지부라는 의미 있다.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referral 볼게요. referral은 원래 refer에서 나와서 refer는 어원이 어디 쪽으로 보내다라는 의미거든요. 보내다 의미. 말을 보는 거니까 언급하다 의미도 있어요. refer가. 그래서 나온 명사가 referral이에요. 원래 referral은 언급인데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 친구가 컴퓨터를 필요로 합니다. 컴퓨터가 진짜 필요한데 내가 써보니까 삼성 컴퓨터 좋더라. 그래서 삼성 컴퓨터 가게로 가서 말하는 거야. 혹시 소개해주면
혹시 소개비 같은 거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그럼 내 친구를 소개해줬어. 내 친구를 이쪽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소개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리퍼럴 피예요. 소개비. 됐죠? 그렇게 광고는 리퍼럴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 리퍼럴 마케팅은요, 소개 마케팅인데 어떻게 하냐면 인맥을 통해서 아는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마케팅을 리퍼럴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럼 프로페셔널 리퍼럴 뜻이 뭔데? 고객 연결해 주는 거야. 고객 연결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제 치과가 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인맥을 통해서 보니까 해커스 유학원을 설립한 사장님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이 조카를 그 회사로 연결시켜주면 소개비를 주거든. 그래서 조카한테는 이쪽으로 이메일 보내보라고 하고 그 해커스 유학원으로 편지를 쓰는 거야. 이메일 쓰는 거야. 내 조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설립한 해커스 유학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얻으면 해커스 유학원도 도움되고 내 조카도 도움될 것 같다. 내 며칠 내로 내 조카 칼로부터 이메일에 날아갈 것이다 라고 편지 쓰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조카가 조카 칼 씨가 이 해커스 유학원으로 이메일 써서 서비스 받으면요, 이 사람은 리퍼럴 피를 받겠죠. 이런 걸 프로페셔널 리퍼럴, 고객 연결 주는 거라.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온라인 트랜스퍼. 온라인이 제죠. 자, 보통 우리가 온라인 트랜스퍼의 동의가 와이어 트랜스퍼, 뱅크 트랜스퍼, 일렉트로닉 트랜스퍼 하는데 은행 이체는요 다 온라인 이체예요. 알아두셔야 합니다. 동의요. 그 다음 세 번째 hands-on 트레이닝. 손을 갖다 대서 하는 훈련이야. 손을 갖다 대서 하는 훈련, 현장 실습 훈련. 반대말은 이론 수업이잖아요. 이론 수업. 이론 수업은 academic class. 이 반대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다릅니다. 그 다음 installment. 인스톨먼트는요 연속되는 시리즈 중에 한 부분을 말해요. 연속되는 시리즈 중에 한 부분. 즉 내가 컴퓨터를 사는데 120만 원짜리야. 12개월 할부로 사서. 그럼 총 120만 원을 12개를 쪼개서 산 거잖아. 이때 쪼갠 이 할부금 얼마죠? 120만 원짜리를 12개를 쪼개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이라는 할부금을 인스톨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in 12 monthly installment 12번 매월 부분씩 넣는 방식으로 12개월 할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체 시리즈 중에 한 부분을 인스톨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온라인 게임 시리즈에는요 새로 나온 버전 있잖아. 버전 뭐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계속 나오죠. 이런 게 또 인스톨먼트라고 그래요. 연속되는 책 중에도 1편, 2편, 4편 나오잖아요. 이런 책의 한 편도 인스톨먼트라고 그래요. 이야기 막 하다가 옛날 이야기 해주는데 오늘 이야기 해줬어. 그 다음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또 이야기해주는 거야.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야기 한 부분도 인스톨먼트. 이렇게 연속되는 시리즈 중에 한 부분을 인스톨먼트라고 그래요. 볼까요? A new installment of World of Warcraft series will be released through App Store this August. World of Warcraft 시리즈 온라인 게임인가요? 이 시리즈의 새로운 인스톨먼트가 출시될 거예요. 앱스토어를 통해서 8월 달에. 이 온라인 게임 시리즈의 새로운 인스톨먼트 뭘까요? 새로운 버전이겠죠? 버전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치는 아니겠죠? 설치는 아닙니다. 설치가 어떻게 출시가 돼요? 동사가 출시되는 건데,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연계지문. 자, 오늘 연계지문은요, 기사문이 2개 나왔습니다. 근데 기사문 자체가 난이도를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사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단어 있잖아, 단어. 뭐 인스톨먼트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헷갈려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게다가 연계되는 포인트 있죠. 연계되는 포인트가 보통 날짜 같은 거, 또는 여러 개의 상품 중에 고르는 것 같은 거, 뻔한 건데 이게 정보를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급이 아니고 상급으로 분류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연계 문제 기본 패턴이 이거잖아요. 보통 사람 이름이 연결되든지, 날짜가 연결되든지, 도심이 연결되든지, 아니면 조건이 들어있는 혜택이라든지, 돈 같은 거. 근데 조건이 너무 힘드니까 혜택 나오면 우리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이 날도 혜택과 돈이 넣으면 좀 신경 쓰잖아요. 연결이 잘 되니까. 그 말고도 광고에서 여러 개의 상품 넣을 때가 있어요. 상품이 여러 개 나올 때가 있다고. 복수 상품. 이때는요, 이 중에 골라보세요라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오늘 또 나왔어요. 볼까요? 자, 보세요. B Office 광고입니다. 광고 보고 밑에 어떤 사람이 후기를 적은 거야. 별표 5개예요.
후기 쓴 날짜도 나와 있네요. 볼게요. 자, BOffice www.boffice.com. BOffice is running a special spring promotion in 2023 from March 1st to March 31st. BOffice는요, 특별 봄 할인 판매를 운영합니다. 2023년 언제? 3월 한 달 동안. The following items will be put on a 10% discount for a month. 다음의 아이템들이 할인 10% 할인에 올라갈 겁니다. 한 달 동안. 근데 그 다음 볼까요? 잘 보면 이게 자 선은 없지만 잘 보시면 선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래 선은 없었지만 딱 그리니까 어떻게 표처럼 딱 나오잖아요. 맞아, 이거는 선은 없지만 선이 있는 거가 똑같이 정렬이 된 거야. 이런 건 선이 없는 표랍니다. 선 없는 표. 표요. 일종의 표라고요. 자, 이런 표는요 원래 만들 때 독해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정보 검색용으로 만든 거라고요. 읽을 필요가 없어 미리. 읽어봤자 어떻게 기억을 해. 표란 것은요 정보 검색 자료라고요.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소제목, 제품명만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제품이 3개네? 3개잖아요. 그것만 느끼면 돼. 자, 이렇게 제품이 여러 개 나올 때를 복수상품이랍니다. 이 복수상품 중에 이 복수상품 문제가 나오면요 반드시 뭐가 나온다?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즉 아래 리뷰를 쓰는 이 고객이 이 중에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까요? 골라보세요. 풀이 방법은 단순합니다. 리뷰를 쓰면서 이 사람이 구입한 제품의 특징이 나오겠죠? 구입한 상품의 특징이 나올 겁니다. 그 특징을 다 요약한 다음에 그 특징이 들어있는 상품 찾는 거야. 그럼 얼마를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지 알 수 있겠죠. 또 구매했다면 얼마를 지불했을지도 알 수 있겠죠. 근데 할인 전 가격 지불했을지 할인 후 가격 지불했을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구입했던 상품은 난다면 얼마를 지불했을지도 알 수 있겠죠. 점수 잡는 hackers.